네, 세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IBM의 조가온 실장님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정을 위한 맞춤형 보안 전략과 운영 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과 여정의 단계에 따른 클라우드 전략 수립 방안을 시큐어 바이 디자인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클라우드 보안 운영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시겠습니다. 조가온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조가원입니다. 예, 우리 주관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을 들으시고, 맞춤형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춤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객사마다 각각의 환경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의 클라우드가 가고 있는 여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안이 가야 하는 현재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수님과 분들 비롯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요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이미 이제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고 굵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장표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실 요즘은 디지털 혁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기업의 90%가 거의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근데 그럼 저기에 20은 뭘까를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책, 거버넌스, 통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여기서 풀리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고객의 이야기셨고요. 그러면 왜 20%밖에 되지 않을까들을 살펴보면 이제 크게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데브섹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컨테이너화되고 이런 안에서 모듈화되고요. 우리가 MSA 컨테이너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사스까지도 나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의 개념 자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점점 그냥 우리가 GW 기관계에 쌓아놓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에게 고객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고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는 예상하시는 대로 온프라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점점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안의 이슈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요. 지금 기업 보안은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보안이라고 하면 하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죠. 침해가 와요. 어떻게 대응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위협을 분석하고 보안 통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모니터링해서 위협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것이냐. 개인정보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우리가 인터넷에 관리를 해요. 정보통신망법. 우리가 금융업체예요. 그러면 신용정보법. 그런 많은 이 컴플라이언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옛날에 이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발전해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식별화 해야 됩니다. 암호화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는 클라우드까지 고민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클라우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뭘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나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IT 보안의 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보안, 워크로드 보안, 데브섹옵스 이런 내용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왼쪽에 또 보시면 규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겨나고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IS 27001이었으면 됐는데 27017이 나왔고요. 1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까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해야 되느냐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냥 온프라미스 보안 따로, 클라우드 보안 따로 되면 그냥 그나마 그냥 관리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가는 기업의 보안은 그냥 따로따로 관리한다고 다가 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가 연동할 거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또 개발자들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역은 온프라미스로
어떤 영역은 프라이빗에서, 어떤 영역은 퍼블릭에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전이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보안도 이 영역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가 복합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이라는 영역은 여기서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라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해놨지만 어떤 영역은 저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저 영역은 단순히 온프라미스는 이렇게 하면 되고 클라우드는 이렇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위협의 식별과 어떤 위협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보안 솔루션도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 잘 적용되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솔루션이 클라우드에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컨테이너 보안,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기업의 고민이 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들이 필요해지실 거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영역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 꼭 IBM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보안하시면 크게는 두 가지 템포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적용될 수 있어? 하면 먼저 적용하시고 보시는 고객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적용하려고 보니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고객들이 또 한 큰 축이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가도 됩니까? 갔을 때 보안은 어떤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안 전략이 클라우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시는 그런 어드바이스 단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방금 그런 기존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모든 솔루션을 다 들어엎고 모든 걸 새로 사야 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다 난리가 나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많은 솔루션들을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구현할지들에 대한 이제 포스처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운영하는 측면들이 필요하실 텐데 이런 영역들에 대한 컨설팅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컨설팅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고 우린 뭘 알아야 되고 뭘 물어봐야 될까요? 물론 컨설팅이 맡기면 다 그냥 뭐 해주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왼쪽의 부분들은 모두 정말 이미 이제 익숙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더 이상 클라우드는 누구의 책임 하나가 아니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안에 우리의 데이터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데이터 센터, 우리 고객의 책임이에요. 근데 물론 그 고객의 책임이 뭐 위수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IaaS나 SaaS나 뭐 PaaS나 SaaS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프라 영역까지, 데이터 영역까지, 뭐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다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기능들, 또 어슈어런스를 제공하는 기능들로 이제 책임이 분산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책임이 분산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아까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의 영역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계정 발급하는 부분 당연히 제공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기능이나 모니터링하는 기능 제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만 적용하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이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IT 역사가 100년이 넘어왔는데 그 100년이 넘는 동안에 뭐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까지 우리는 이미 IT 환경에 대한 레슨런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환경 안에서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클라우드는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시냐? 클라우드 보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하나의 토픽으로 들리지만 클라우드는 IT를 다 옮겨놓는 거거든요. 그럼 IT 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보안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IT 보안이 보던 전 영역들, 인프라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의 영역을 다 클라우드에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슨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어려워하시는데 국내에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이제 막 가고 계신 고객들도 많이 있고 또 한두 고객분들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은 한두 개 정도의 시범 서비스들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프론트엔드들이 클라우드에 많이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사실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워크로드의 80%는 아직도 온프라미스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80%의 워크로드 중에 대표적으로는 저희 데이터, DW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이제 온프라미스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가장 큰 레슨런들을 이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 요청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검토가 되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할 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를 봐야 되겠죠. 맞춤형을 만들려면 지금 as is가 우리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거버넌스, 우리 기업의 정책, 우리 기업의 보안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as is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as is를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 수준을 세워야겠죠. 근데 이 as is를 분석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개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 클라우드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온프라미스 기준으로 우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분석해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갈 때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현황 분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받는 이제 요청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고객분들이 다 고민하실 때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는 기본이 되고 계시잖아요. 어디 하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애주어만, 아마존만, IBM만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의 가용성이나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마존과 IBM, 애주어와 IBM 이렇게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안 요건이 있고 우린 이런 거버넌스가 있는데 보안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선택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어떤 네이티브 시큐리티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고객도 많으세요. 그러면 저 현황 분석에서는 고객들이 원하시는 뭐 IBM, 아마존, 뭐 혹은 네이버, 뭐 이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요건과 본인의 고객사의 정책들을 같이 분석하는 영역들도 1단계 안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이런 부분 현황 분석이 되고 나면 두 번째는 그럼 목표 수준을 정해야겠죠. 대표적인 이런 목표 수준을 정의하는 인증으로는 CMMI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5단계 인증 절차와 이런 성숙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수준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애드옥인지, 그래서 어떤 머추리티나 옵티마이즈 단계까지 가시기 원하시는지들을 이제 업계를 평균하거나 혹은 고객의 요건들을 통해서 리더십들의 의사결정, 또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목표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뭐 당연히 현황과 목표 수준이 나왔다면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래서 어떤 단계가 퀵윈 과제가 될 수 있고 중장기의 목표들은 어떻게 세워서 우리들이 클라우드 전이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전이를 가져갈 수 있을까들을 하는 작업이 이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권고드리는 클라우드의 보안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정의가 되셨다면 그 다음은 그럼 그것들에 기반해서 구축을 하셔야겠죠. 여기 대표적으로는 저희 IBM의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제가 뒤쪽에서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건데 뭐 저희 솔루션을 오늘 꼭 소개해드렸다기보다는 클라우드 보안에서 이런 영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럼 우리는 우리에 맞는 전략들을 세워야 할지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계정 관리의 영역, 데이터의 영역, 그리고 위험 관리의 영역, 규제의 영역들이 이제 핵심 보안 솔루션 영역이 될 거고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그리고 여러 오픈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보안 솔루션이 이 SaaS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저희가 대표적으로 계정 관리의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고객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서도 계정 관리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계정 관리가 발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온프라미스 안 씁니다. 자, 우리는 멀티 클라우드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클라우드 하나만 가지고 모든 우리의 전사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서비스를 관리하신다면 그 아이디 하나 가지고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클라우드 양, 대표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돼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리딩하고 있다고 하는 그 로이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에 클라우드 100%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아직도 10년 동안은 클라우드로 100% 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온프라미스 환경의 계정 데이터와 아마존에서 발급된, IBM에서 발급된 계정 데이터를 어떻게 매핑하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가원이었는데 여기서는 ABC로 있어요. 얘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ABC 계정 신청하고 여기서는 OPQ 계정 신청하고 여기는 XYZ 계정을 막 신청했어요. 그 신청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받아주면 안 될 거잖아요. 기업의 계정 관리 프로세스라는 건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검토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에 맞는 감사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 제공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가려고 하면 고객분들이 제일 먼저 보안 솔루션 중에 검토하시는 건 이 계정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보통 계정들이 4번 중심으로 많이 관리가 됐어요. 1, 2, 3, 4, 5, 6, 2, 3, 4, 5, 6, 7.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에 가고 나니까 다 아이디가 발급된다는 거죠. 아이디 기준으로 혹은 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핑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맵들을 관리해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발급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 IBM에서는 이제 베리파이라고 하는 이제 계정 접근 관리 솔루션이 이런 계정을 발급하고 승인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그 롤들이 제대로 이 사람한테 승인이 됐고 부여가 되었느냐를 검증하는 기능들도 요즘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도 사실은 온프라미스의 보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방금처럼 오픈 환경에서 막 너도 나도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 직원들도 혹은 외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많은 이제 계약 직원들까지 계정들이 막 발급됐을 때 이 사람들이 신청한 계정이 맞는 것이냐들을 검증하는 방법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걸 사람이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기계가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이 권한에 대해서 식별하고 승인하고 매핑하고 인사이트를 주는 기능들이 점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안에서 필요한 계정 영역이 될 거고요. 이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앱이나 워크로드의 관리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신 케이스들이고 고객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검토하실 게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겠죠. 우리가 IAM 하면 또 싱글 사인온 이런 거 얘기해요. 싱글 사인온 계정 관리, 접근 관리 하는 거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는 당연히 임직원, 계약 협력사, 계약직, 외부 고객 모두 포함될 거고요. 그런데 또 요즘 이제 최근에 핫한 와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데이터, 오픈 뱅킹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사용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외부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API 키를 통해서 연동하고 서비스를 주고받아요. 그 인증을 어떻게 하지? 그 인증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기가 아니라는 걸 식별할 수 있지? 그 안에서 어떻게 적절한 역할을 배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 관리들, 접근 관리 영역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워크로드의 보안인데요. 데이터는 사실 클라우드 보안, 국내 시장에서 클라우드 보안 얘기할 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제일 밀리는 기준이기도 해요. 좀 아이러니컬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포레스트였나 가트너에서 얘기하면 클라우드 보안의 전체 그 버젯 중에 50% 이상이 데이터에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고객분들 만나 뵈면 데이터는 한 10%가 채 안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아직 우리는 데이터가 다 온프라미스에 있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예. 뭐 여기 데이터 없는데 뭐 데이터 보원할 게 있나요? 그래서 많이 밀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겼죠. 그래서 점점 데이터도 이제 가야 되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이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결국 얘는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주고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역량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이제 주요 사항이 될 거고요. 당연히 온프라미스에서 진행하고 계시던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예, 그리고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또 하나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잘 안 하고 계시던 영역들 중에 하나 추가될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자산에 대한 식별일 것 같아요. 우리 온프라미스에 있을 때는 그냥 심플했어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고유 식별번호 4개만 그냥 암호화, 모니터링, 땡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올라갔단 말이죠. 더 이상 데이터 센터가 우리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관리자가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외 정보, 여러 자산 정보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레이블링 돼서 관리돼야 될 거고요. 그런 자산에 대한 식별, 그 식별 레이블링에 의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암호화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자 이제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내 데이터인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데이터인데 그 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핵심은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온프라미스에 있을 때는 사실 키에 그냥 스탠다드에 의해서 AS256 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였어요. 물론 ISMS 같은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키 관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ring your own key 혹은 keep your own key라는 이런 이제 컨셉들이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그 키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어떻게 안전하게 로테이션하고 관리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검토가 되셔야 될 거고요. 클라우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새로 나온 그 컨테이너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컨테이너 막 생겨났다가 죽었다가 막 반복하실 거예요. 얘 데이터 모니터링, 접근 통제들은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암호화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취약점 검토하시는 부분들 아까처럼 뭐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제 워크로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제가 오늘 이 뎁스옵스는 이미 뭐 그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shift left라고 하죠. 기존의 보안은 일단 앞에 개발하는 데까지는 모르겠고 운영에 적용할 때 취약점이 있나 없나 검토하고 얘네들을 운영에 적용해서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데까지가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CI/CD 툴체인이 자동화되고 개발자들이 바로 오퍼레이션에 운영에 연관이 되는 이런 환경 안에서는 개발자가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개발자가 어떻게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가 하루아침에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툴에서 시스템에서 플랫폼에서 내재화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사례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대표적으로 저희 글로벌의 그 뱅킹 고객사가 최근에 크게 이제 클라우드 전이들을 가져가시면서 보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협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클라우드 잘 이제 구현을 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대한 이벤트 점점 많아지겠죠.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우리 같은 IBM의 뭐 오디 트레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막 적용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다 돼요. 그런데 얘만 모니터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온프라미스에서도 클라우드 그 로그의 정보들이 있어요. 관제 환경들이 있어요. 얘 따로 보려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상관관계의 위협 정보들을 찾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시화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을까?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니까 생겨난 인증과 컴플라이언스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희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해서 이런 조처들을 했습니다. 얘 증빙, 목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면 기업에 있어요. 기업에 있는데 옛날에는 다 우리 직원이 했다는 거죠. 다 우리 직원이 방화벽도 막았고 서버도 내렸고 지울 것도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클라우드로 갔어요. 그럼 일부는 분명히 클라우드 관리자들이 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데브세옵스가 됐어요. 앞에 취약점들 이제 보안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했어요. 거기에서 검토했어요. 그거 누가 어떻게 증적이 남아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자료 주세요. 감사할 테니까 에비던스 주세요. 로그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추적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클라우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관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관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갖고 있어요. 포레스터에 의하면 그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이 80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안티바이러스 백신부터 시작해서 보안 솔루션들, 계정 관리, 데이터 막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로 갔을 땐 또 몇 배가 될 거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매니지할지, 어떻게 봐야 하지가 이제 고객의 이슈 중에 하나실 거라는 거고요. 그런 고객의 이슈는 사실 단 한두 명 고객의 이슈는 아니고 이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IBM은 저희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IBM은 그 보안을 위한 엔드투엔드의 포트폴리오, 서비스부터 솔루션까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산업에 있는 많은 솔루션 그리고 많은 플랫폼들과 이제는 우리가 연동하는 환경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연동을 솔루션이 하나 생길 때마다, 플랫폼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가서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에셋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플랫폼으로 관리해서 어느 고객도 또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보안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보안의 통합적 가시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클라우드 팩 포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을 작년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팩이라는 솔루션을 저희들이 이제 런칭할 수 있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이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죠.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대표적으로 많은 고객분들 아실 텐데 저희들이 레드햇을 인수하면서 이 레드햇의 오픈시프트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어디에서나 그게 온프라미스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적용하실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 위에서 위협에 대한 관리,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위협 관리가 나왔고요. 이번 달에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데이터 보안 영역이 팩포 시큐리티로 같이 연동이 되었고요. 이제 곧 AI와 IM 영역들도 같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얻게 되는 밸류, 이제 이 고객 대표적으로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IBM 클라우드에서 나온 이벤트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저희 팩포 시큐리티로 다이렉트로 연동을 시키셨고요. 이 안에서 결국 하이브리드 환경, 멀티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데이터,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원래 있었던 관제 환경들을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바로 사고가 나면 누구 하나가 이거 사고 났습니다. 방화벽 막아주세요. 서버 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처하고 자동화 관리되고 그리고 담당자에게 바로바로 조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치가 되고 나면 그게 바로 메일로 와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동화된 사고 대응 플랫폼들을 이제 만들어낸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IBM 보안회사인가? 이런 생각을 국내 고객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기업 보안을 이렇게 따져보면 안티바이러스 회사들을 빼고는 넘버원 회사이고요.
전 세계 133개국의 17,000명 이상 넘는 고객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안에 대한 관리들, 서비스들을 받고 계시고, 오늘 또 소개해 주셨던 아마존이나 또 GCP나 이런 보안 컨설팅에서도 저희들이 인증받은 파트너로서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을 가면 되는지 함께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우리가 정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불러주시면 함께 방문 드려서 고객분들의 각각에 맞는 내용들 같이 고민해보고 저희들이 플랜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